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좀 개인 수급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개인만 사들이고 외인과 기관은 외면하는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약보합권 진행이 되고 있죠.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이에 샵 4989라고 적은 후에 내용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대안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활짝 열렸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주식 잔소리 끝날 이후에도 오후장에서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 마련해 뒀습니다. 자, 2가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매우 쉬워요. 이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상담 보내실 때 거기에다가 오픈 채팅방이라는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메신저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 장전, 그리고 마감할 때, 그리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주말이고 평일이고 동영상 올려주고 계신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데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주식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다양한 강의들, 동영상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서 모든 강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황 살펴보면서 오늘 주식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IT가 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거래소에서 섬유의복, 통신 등 내수 업종에서 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도 CJENM, 펄어비스, 컨텐츠 종목들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5G 대장주인 KMW가 좀 빨간불이 반갑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한번 멘토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떤가요? 별로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도를 했었던 섹터가 IT 쪽 섹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지도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서비스 업종, 카카오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 장비 쪽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통신업종 그리고 전기 가스 업종 유틸리티 쪽 섹터죠. 그다음에 통신업종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러한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유통업 쪽의 종목군들도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수가 고점권역에서 놓여지고 난 이후에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중반부터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주에 순환매가 좀 나왔었을 거예요. 보험주, 은행주 이런 쪽군들의 상승이 좀 한 차례 좀 나왔었고 음식료, 섬유의복 이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산업재 쪽이죠. 철강, 조선기계, 화학 이런 쪽이 주 후반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금일 같은 경우는 통신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고 유틸리티 섹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게임주들의 흐름들, 뭐 그냥 강보합세, 강세,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뭐 순환매는 조금 더 이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배당이에요.
배당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가치주적인 그런 성격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배당 관련주들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소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0.88배 수준입니다. 한 배가 안 되고 있죠. 자산가치보다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PER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약 14배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14배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는 일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암시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내년도 2020년도 때의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극과 극을 좀 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도에도 차별화되는 시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순환매예요. 순환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가치주들 그리고 배당주들 이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장 섹터들을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가장 유효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수는 좀 보면서 갑시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인데 많이 밀리면 278포인트대, 그러면 약 한 지수상으로 1.5%에서 2% 정도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고점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가질 때 287포인트짜리 때 이 자리 때까지 한 번쯤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번 주에 옵션 만기는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종목장에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하죠. 0.5%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보다는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장기평을 못 뚫고 가고 있고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아마 이번 주까지 웬만한 중소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좀 집중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보게 된다면 5G인데 KMW가 1.7%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일단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강보합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단계 더 밀려 내려왔는데 이 5G 종목군들도 아마 이번 주 들어서 실적 발표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다, 혹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삼성 관련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네페스라든가 SFA 반도체 같은 게 있어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박스권역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에서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여전히 성장성을 가미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차트가 꺾여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술적인 반등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신규 접근, 여기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거는 일단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파워로직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기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네페스나 아니면 테스나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거
파트런도 마찬가지로 파워로직스랑 비슷한 그런 모습들로 좀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섹터들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이번 주 초까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주 후반권역부터는 아마 재차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래소 PE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전기 전자업종이 PER이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PER 평균 14배. 그랬을 때 전기전자 쪽 PER은 8배대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반도체 업황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근데 반대급부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회복 단계까지 좀 이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내년도에 설비 투자를 많이 줄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최근에 좀 다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변동성적인 측면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용산의 IT 전자기기 쪽에 이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보게 된다라면, 이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무릎 정도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놓고 봤을 때 IT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규적으로 이 개별적인 종목군들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 근데 폭탄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폭탄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 뭐냐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 가까이 급락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상당히 좀 시비가 엇갈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메지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임상 3상 결과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이미 반영이 된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과 이슈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소비 시즌이에요. 소비 시즌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식료, 섬유, 의복, 화장품 뭐 관련돼 있는 중국 관련주들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땐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업종별로 따져보게 된다면 뭐 2차 전지, 5G, 그 다음에 일부 IT 쪽 섹터들 이번 주 중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재차 반격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그들 종목군들 바닥을 다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움직이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냐, 이 부분들 좀 정해놔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따라 들어가는 전략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 자리대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 아니면은 매수 투자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고배당 가치주들 혹은 성장 섹터들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구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전략을 취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 발표가 이번에 좀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실적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IT 쪽,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전략 또한 마찬가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외국인 쪽에 수급이 좀 돌아서주는 모습들이 좀 나아져야 돼요.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 근데 그게 연속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연속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했을 때는 기술적인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고 우리 보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일단은 성장 섹터 저가 매수를 중심 전략으로 해서 그 외 가치주나 배당주에 일부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좀 실적 발표 많죠. 5G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될 텐데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관심 가져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94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코렌. 매수가는 1,850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코렌 광학 렌즈를 좀 제조하는 업체로 삼성전자, LG전자 모든 휴대폰 부품에 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코렌 특히나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이 TOF 렌즈를 단독으로 공급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왠지 성장성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코렌 어떻게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까요, 멘토님? 1,8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올해 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어요. 코렌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뭐냐면 코렌이 작년 올해 초 2월 달까지만 해도 관리 종목이었었어요. 코렌 자체가. 근데 관리 종목으로 됐던 부분들은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 종목이었었는데 일단은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섹터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들이 카메라 모듈 쪽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렌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하게 좀 봅시다. 지금 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 쪽, 지문 인식용 렌즈 뭐 이런 부분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쪽에 있어서의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을 샀어요. 휴대폰을 샀는데 옛날에는 카메라 모듈이 앞에 하나 있었죠. 갤럭시 노트 10 앞에 하나, 뒤에 3개입니다. 트리플 카메라죠.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윤선 앵커님, 네. 휴대폰 쓸 때 뭘 제일 많이 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네. 메신저요. 메신저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셀카. 그죠? 네. 셀카를 왜 하죠? 예뻐서.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나 이쁘다는 얘기 취소하세요. 네, 취소할게요. 인스타나 이런 네.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년도의 화두는 카메라 모듈이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년도의 화두는 고화소입니다. 고화소에 관련돼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카메라 쪽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젊은 요즘 저처럼 30대 초반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사진을 좀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SNS라든가 이런 분들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해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카메라 사용을 좀 제일 많이 해요. 그만큼 고사양화가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픽셀의 개수 중국 쪽에서 1억 화소 나온다고 얘기하죠. 삼성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시세의 흐름들 내년도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파트론이나 파로직스나 카메라 모듈 쪽 섹터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코렌도 마찬가지예요. 코렌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쪽에 있어서의 이 모듈 쪽 섹터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확장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18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실적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 아니라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2,000원짜리대, 언저리대까지는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20, 60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많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 61선 언저리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대까지. 이 자리대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타이트하게 1680원짜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이 자리대가 깨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680원짜리대를 지지를 하는지를 좀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졌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일단 일부 리스크 관리를 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1850원에 매수하셨다는 얘기는 이번 달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이때다 싶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 자리대 1680원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좀 그 점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2,000원대 부분까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분할로 차익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은 168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일부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시 보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반등 시는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2,000원으로 올라간다면 계속해서 분할 차익 보는 쪽으로 전략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876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니커 FNG 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따로 적어서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자, 마니커 FNG 8월에 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죠. 9월, 10월쯤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해서 훅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답답한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마니커 FNG 전략 부탁드립니다. 9,500원에 매수를 하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뭔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횡보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분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보게 되면 9,200원대에 매수를 좀 하셨었는데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경기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라 일단 반등이 좀 더 나와주면 10,000원 정도 때는 올라오게 되면 그냥 차익하고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니커 FNG 올라오면은 조금 차익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번에는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노바텍요. 노바텍이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리겠습니다. 24,250원에 18%. 24,250원에 18%시고요. 네네.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침에 네. 갑자기 16,850원이 올라오더니 또 내리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 갑자기 좀 움직임이 나와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노바텍을 꽤 오래전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올해 매수하셨죠? 올해. 작년 같은데요? 작년에? 네. 작년 그럼 12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작년에 이게 이 19년도에 6월달 했나 봐요. 6월 달에?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그때 그 당시에 이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지금 오늘 한 16,850까지 오르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무슨 때문에 올랐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오늘 보게 되면 특별하게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어머니. 근데 왜 올랐을까요? 누가 많이 사니까?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나요?
글쎄요. 원래 이게 매수와 매도는 똑같아요, 어머니.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부분들은 갭상승 출발을 5%가 넘게 해서 출발을 했네요, 보니까. 예. 봅시다. 일단은 공시 실적이 나왔는가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기 주식 취득한다라는 것도 자사주 매입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도 6만 주 정도인데, 종료일이 12월 27일이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이슈는 어머니. 그럼 한 얼마 정도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18%를 24,000원대 좀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네, 연구 자석 한다고. 네? 연구 자석 만드는 연구 자석? 네네. 네. 그럼 그 부분들이 쓰임이 많은가 보지요? 네? 쓰임이 많은가 봐요, 어머니. 일단 자 보세요. 네. 작년에 2018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년 차 때 됐네요. 1년 차 되게 되면 이제 보유회수 물량 마지막으로 막바지 풀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머니. 일단 물량은 다 풀렸다 보고, 근데 6월 달에 24,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가가 15,000원에 있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밀려 내려왔는데, 네. 거래량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 있게 늘어나거나 한 부분들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걸 더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네네. 그죠? 네.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정리하세요, 그럼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리해야 할 그런 단계예요?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그죠? 대체적으로 못해요, 어머니.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더 보유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일단은 더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격 조정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머니. 이 친구 보니까 적자는 나진 않는 그런 기업인데, 뭐 크게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고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19,000원에서 2만 원요? 그게 한 언제쯤 될지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시거나,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어머니. 그게 좀 기간이 걸리죠. 18,000원, 19,000원 가려면, 그죠?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안은 안 되겠죠? 네? 원래 안은 안 되겠죠? 꿈 깨시고, 어머니. 그 희망을 막, 올해 안에 될 것이다, 다음 달에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네. 어머니 스트레스 더 받아요. 그러면 진득하니 기다릴게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게 더 낫고, 일단은 1차적으로 봐야 될 건 이 기업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봐야 돼요, 어머니. 실적이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노바텍도. 이번 주에 나올 거니까 아마 오늘 11일이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실적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그때 저 실적 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요, 전화 안 주셔도 돼요. 19,000원 정도 올라가면 전화 주시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삼지전자. 삼지전자 10,000원에 10%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 혹시 매수하신 건가요? 11월 5일. 11월 5일에 들어가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버님이세요? 어머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버님이시죠? 예. 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님. 계속 예. 어머니라 그러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혹시? 내가, 이거 뭐고, 빨간 계좌에서 내가 아침 4시부터 계속 내가 보거든요. 아침 4시부터 내가, 그 10시까지 계속 이걸 보는데, 그것도 내가 푸다의 마시가, 남한산성, 거기 다같이 사는, 거기서 보고, 그래, 만원 내려오면 사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했다니까.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물어보셔야죠, 아버님. 그래,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내가 전화를 해본다니까. 자, TV에서 이 종목 괜찮다, 뭐 한다 했을 때, 요걸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삼지전자라는 기업을 했다라면,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실적이 나쁘거나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재무구조도 괜찮고요. 주당 자산가치보다도 지금 현재는 낮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아버님. 예. 근데 주가는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 보여요. 예.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어차피 이게 단기적으로 보신 건 아니시죠? 이건 장기로 보거든요. 짧게? 장기로. 길게? 예. 길게 봤는데 왜 하루하루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아버님? 예.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9,000원 부근까지. 예. 9,000원 부근까지 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요 9,0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박스권역인데 요 박스 중심 라인대가 깨져서 내려왔어요. 예. 그럼 9,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9,000원짜리 때 깨지면 일단 손절 처리를 하시고 아버님 예.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1,000원대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분할로 차익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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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마이크로텍 그 2,170원에 한 50%의 비중이 있어요. 2,170원에 50% 마이크로텍 갖고 계시고요. 예. 50%를 한꺼번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저 중간에 매수 계속했어요. 중간중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현재 단가와 현재 비중이 나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저 많이 떠오르는데 언제쯤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1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분할 매수하신 거죠? 예, 그때 해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를 계속했어요. 추가 매수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누구 소개를. 네? 이거 좋다 해가지고. 누가 좋대요? 소개해가지고. 누가 좋대요? 친구분이? 예. 친구분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거는 아닌데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이거 지금 시청자분이 잘못하신 거고 실적 확인해 보셨어요? 실적은 실적 확인 안 했죠? 예,
예, 실적 적자예요. 2년 연속 적자. 예. 주당 자산가치 이거 600원짜리예요. 600원짜리, 650원짜리. 650원짜리인데 지금 주가는 한 3배 정도 프리미엄 부과 받았네요. 그죠? 그럼 이거 친구분께서 뭐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예. 그분 뭐 재료 매매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실적도 그냥 저냥 적자 기업이에요. 일단 그래요? 적자 기업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내년도가 괜찮다고 한 건가? 그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면 사채 발행하고 있고 사채 발행을 했고 두 번째 좀 잠깐 좀 볼게요. 사채 발행만 겁나게 했네요. 지금 보면 4회차, 5회차, 7회차 사채 발행은 겁나게 했고 그러면 공시에서 수주 공시한 거는 한 개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돈만 겁나게 빌렸었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이 친구가 무슨 사업하는지 한번 까서 볼게요. 이 친구가 무슨 회사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뭐 전자제품 뭐 들어간다던데. 야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셨네요. 그죠? 예. 그죠? 예. 지금 IT 쪽 디스플레이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지금. 맞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내년도에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거나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이 친구는 보니까 국내 쪽보다는 중국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쪽에 나오는 분들이 수주 자체가 공시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중국 쪽에서 수주를 그래도 공시는 한두 개씩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IT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원익 IPS, BOE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 수주받은 부분들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이거 잠깐만요. 또 요거 한번 봅시다. 수주잔고. 수주잔고가 수주잔고도 안 나오네요. 이 회사는. 일단은 보통 장비사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나와요. 근데 이 회사는 수주잔고조차도 일단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친구분께서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 할 거다 그 부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응을 좀 안 하신 게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요. 이걸 50%까지 매수를 하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뭔가 지금 보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해야 된다라면 뭔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주가 없어요. 공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물론 이 일정한 부분 이상으로 돼야지만 의무공시사항으로 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도 없어요. 일단 그 나온 부분들이. 그리고 매출을 봐도 매출이 뭐 상반기에 매출 59억 작년 매출액 정도는 했는데 작년에 190억 했단 말이에요. 매출이. 근데도 적자. 올해 상반기에 59억을 했는데 그것도 일단 적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물음표예요. 그럼 전략은 지금 비중 50%시란 말이에요. 네, 예. 얼추다 밀릴 만큼은 밀렸어요. 얼추다 밀릴 만큼 밀렸으니까 예,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 정도 나오게 되면 예. 정리하세요. 그래요? 전 이 종목 50%까지 들어간 이유를 명확하게 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구 말 듣고 나서 아 좋다 하더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안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리고 본인 돈이잖아요. 그죠? 예, 예. 본인 돈이면 본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아까운 돈이죠? 피 같은 돈이고 쇠 빠지게 일해서 돈 번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 아무 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볼 줄도 아셔야 돼요. 회사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카더라에 하지 마세요. 예, 예.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하세요. 이거.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마이크로텍 굉장히 길게 꼼꼼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필룩스요. 필룩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릴게요. 30%요. 9,260원 매수가 맞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필룩스 올 1분기에 실적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필룩스 예,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SNS에 이제 보다가 이제 이게 떠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SNS에 올라가지고, HTS에? 예,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올랐어요. 2018년도에. 예, 예. 그리고 나서 많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예. 지금은 일단 한차 지난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네요. 예,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지금 조정이에요. 예, 예. 그럴 때 아버님이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중장기적으로 보셨어요? 중장기로 봤어요. 중장기로 했으면 6개월 이상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7,200원이에요. 예, 예. 7,200원짜리 때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7,2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터진 부분들이 있어서 예.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12,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12,000원대가 오게 되면 일부 좀 챙기고 나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세요.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필룩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짜드린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매일 공개되고 있는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소재 쪽에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오롱인더예요. 코오롱인더가 최근 들어서 이제 대량 거래도 아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소재 쪽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 쪽과 경쟁을 좀 했었는데, 먼저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생산을 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먼저 좀 이 우위를 좀 점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향에 따라서 최근 들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일단 본격적으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거고 실적 또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좀 나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도 좀 성장을 이루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 지금 5만 원대 초반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밀려주는 자리대 한 4만 8천 원대 초반 요 정도까지 눌러주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굳이 뭐 추격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으니까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4만 8천 원대 초반 요 정도까지 눌러주게 된다라면 한 번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 번쯤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많이 조정받으면서 오늘은 오랜만에 IT 소재 종목,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코오롱인더 4만 8천 원대 초반까지 눌리면 매수 포인트다라고 전해주셨는데 당연히 투자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좀 봐야 돼요. 여유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있어요.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성은 없어요. 서두를 필요성은 없고 아무래도 고가늘이 좀 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된다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눌리는 타이밍에서 매수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눌림이 나을 때 그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눌릴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좀 낙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아까는 약보합권에서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약보합권이었는데 지금은 양시장 0.7%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시장은 일단 관망이에요. 관망들 하시고요. 오전장에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시장을 좀 잠깐 보면 시장 자체가 0.7% 빠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주면 아마 내일 정도까지 한번 눌러준다? 혹은 옵션 만기일까지 눌러준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아마 옵션 만기 이 부분들 때문에 밀린다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이 부분들 얘기를 다시 뒤집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더 많이 눌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로 보게 되면 요 자리대 2100포인트 언저리대 요 갭 하나가 있어요. 여기. 요 갭 하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 자리대는 한 번쯤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21선 조정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 정도 때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주 포인트로 좀 잡아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IT 섹터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IT 쪽을 필두로 해서 보는 전략 그렇게 세우시면 오히려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발언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 초반까지는 좀 지수가 밀릴 수도 있다. 그 앞서 있는 갭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로 지속을 보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성장 섹터 IT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 유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우리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열려 있죠. 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매우 쉽습니다. 문자 상담 주셨던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문자 받으시면 정말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바로 정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샵 4989번 오픈 채팅방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차트와 함께 영상으로 정저 멘토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 채널이 뜨는데 그중에서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여기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깜짝 랜덤 강의도 올라오고 있고 정말 다양한 모습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